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으면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요, 보호의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강의 때 고민해보면, 원자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전자는 어떻게 발견됐구나, 뭐 원자핵은 어떻게 발견됐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강의는요,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한 강에 끝낼 수도 있는, 짧게 하면 한 강에 끝낼 수도 있는 내용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보호만큼은 따로 떼서 충분히 우리가 외우고 이 시간 안에 다 깨우치자. 그래서 제가 한 강을 더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이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강의 듣고 나서 뭐야, 왜 누가 또 내 머릿속에다가 개념을 심어놓은 거야, 막 이런 화가 날 정도로 반복을 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실러버스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그 목표가 초급이에요. 초급인데 이 내용만큼은 초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급이건 알아요.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화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요거만큼은 초에서 저기 고까지 같이 넘나드니까 어렵다면 어렵지만 내가 누구예요? 제가 쉽게 해줄 거니까 잘 들으시고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그 후기를 보다가 좀 감동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좀 바꾸세요. 왜 남의 정책을 갖고 뭐라 그러세요? 그거는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진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아줌마도 공부 좀 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상당히 제가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아주머니라고 먼저 본인이 아줌마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준마의 힘을 믿습니다 하고 답변 달아드렸는데, 어쨌든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고등학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나이가 지긋하신데 다시 화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내용이 필요했다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방금 소개시켜드린 아줌마 분들, 자,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좀 더 열심히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이거예요. 93페이지를 피시고요. 이게 무슨 관역 같은 거고요. 이런 거 어디서 보죠?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할 때 보잖아요. 이거 딱 올림픽 관역 같은 건데, 이게 바로 보호의 가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톰슨이 전자가 어딘가에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알파선을 쐈더니 원자 핵이 나왔다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보호는 생각한 거죠. 뭐냐, 보호의 가설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자가 있는데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쫙 있고 여기 이 궤도 안에서만 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자는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만 존재할 수 있고 여기만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 보호의 가설의 핵심입니다. 이거지. 보세요 한번. 이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음,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 책으로 좀 읽잖아요. 읽으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읽으면 그렇구나. 자, 지금부터요, 책 보는 요령은 그림만 보세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계단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계단에서 공을 얹어 놓습니다. 공을 얹어 놓는데 이 공이 여기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공이 요 사이에 딱 머무를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 얘기예요. 공이 전자에 해당한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준위에서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사이사이에는 배치가 되지 않는다. 즉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호가 얘기한 겁니다. 닐스 보호가. 그래서 이분은 가장 핵심적인 게, 보호는 원자 핵이 있다. 이건 뭐예요? 러더퍼드 니 거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 알았어. 원자 핵이 있는 거 알아. 근데 톰슨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전자가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떠한 일정한 궤도에 거기에 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이때 궤도는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그래요. 껍질.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보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아줌마들이 잘 기억해요. 왜냐면 양파를 싹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가운데 코어가 있죠. 가운데 핵심이 있고 양파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본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눈물 좀 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교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담고 있고 어떻게 수록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텍스트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글은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릴 거고요.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씩 의미를 전달할 건데 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줄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갑니다. 보호에 가서 1번.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 특정한 에너지의 준위의 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봤던 그림 있죠? 여기. 자, 봅니다. 여기에 특정한 에너지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 준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럼 전자 껍질은 뭐냐? 전자 껍질의 정의는 우리 교재에서 이러고 다루고 있어요.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원운동을 하는 구면 궤도를 말한다. 아이고 어려워. 말이 어려워요. 자,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라인을 전자 껍질이라고 칭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저는요, 지난번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고물상을 들렸는데요. 거기서 그런 거 있죠. 러시아 그 토산품인가 그런데 뭔가 하나 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은 핵에서 가까울수록 순서대로 K, L, M, N이라고 불러주고요. 이때 N을 주양자수라고 한다. 스톱. 옆으로 뺄게요. 짜증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열받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이름이 바로 주양자수예요. 주양자수. 사실은 이제 주양자수라고 하는 건요, 양자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체계 중에 한 개예요. 정의 체계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주양자수, 부양자수까지 공부할 거예요. 부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 스핀양자수. 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 어디까지냐면요, 일반화학 수준까지예요. 일반화학은 뭐죠,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화학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요거 다 지우고 주양자수에 대해서 몰입하자.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공부하자. 이러면 쉽잖아요. 그럼 주양자수가 뭐냐? 그냥 이퀄 껍질수. 이해가 안 가면 와이파이. 무슨 얘기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껍질이 하나, 껍질이 둘, 껍질이 셋, 껍질이 넷, 껍질이 다섯, 따다다다닥 무한대 껍질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와이파이 커지듯이.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짜자자자작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번호에다가 n이라고 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n1, n2, n3, n4, n5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다? 주양자수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가 들어갑니다. 예. 저도요, 공부할 때 이게 주양자수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좀 화학스럽기도 하고 물리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나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요, 이게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여기 놓이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주양자수 n이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형성화 시켰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있는 거리를 생각한 거리. 어느 거리에 있는가 이렇게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집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뭐뭐뭐 나가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얘기할 건데 주소에서 서울시 하는 순간 뭡니까? 대한민국 지도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건 간에 서울시 어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주소에 해당하는 거리가 아닐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양자수는 껍질수인데 껍질수에 n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그냥 K, L, M, N, O, P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K, L, M, N, O, P.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거를 장영실 선생이 발견했다면 그냥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A, B, C, D, E, F, G 할 때 K, L, M, N, O, P, Q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냐? K, L, M,
N 요거 꼭 4개는 외웁시다. 왜냐? 철수가 1, 2, 3, 4 주면 참 좋은데 이 친구가 또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K에, L에, M에, N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이게 입에 닿아야 됩니다. K에, L에, M에, N에. 그렇죠? 그래서 요 숫자와 요거를 일치시키는데 KLMN, KLMN 요것만 좀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게 양자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렵지 않죠? 예. 아, 이렇게 하면 저랑 하면요. 일반어학도 그냥 회예요, 회. 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굽지 않고 그냥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KLMN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 껍질은 핵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KLMN 보이시죠,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껍질이라고 부르면 이때 N을 뭐라고 한다? 주양자수라고 한다. 끝. 그 다음에 2번 수소 원자에서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N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때 에너지가 얼마냐? 2의 N은요 마이너스 N제곱에 1312가 나와 있고 킬로줄 퍼 몰입니다. 무슨 말이냐? 1몰당 전자 하나를 떼낼 때 얼마가 드느냐 이런 것들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뭐냐면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어요. 이 마이너스 값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출되고 있다. 방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방출, 흡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잠시 놔두시고요. n제곱분의 1312 외울 수 있겠어요? 저는 외웁니다. 근데 저는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n제곱분의 131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뭐 k 이렇게 그냥 치환시킵시다. 그 쉽죠? 1312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312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흡수하나 보지. 그렇죠? 이거는 흡수 그리고 마이너스는 방출 이렇게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다시 한번 합니다. 에너지는 뭐라고요? n제곱분의 k 뭐 n제곱분의 1 이렇게만 기억해 놓고요. 나중에 1312를 치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이거 1312 써서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쵸?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다가 계산기를 지급해 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 믿고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k 이렇게 치환시켜서 기억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부호죠. 마이너스는 방출, 플러스는 흡수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또 한번 갈게요. 보호의 가설의 세 번째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같은 원궤도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는다.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같은 원궤도 즉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서로 뭐 전자는 거기 나와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원궤도에서는. 그러면 다른 원궤도로 이동을 해야겠죠. 다른 원궤도로 이동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 전이라 그래요. 전이.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쫙 나와 있어요. 복잡하죠. 이런 것도 싫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자, 일로 한번 와봅시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도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물리에서의 일반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에너지는 물론 빛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하뉴라고 하죠. 하뉴. 이때 하는 프랑크 상수고요. 그 다음에 뉴는 뭐냐면 진동수예요. 진동수. 자, 써줄까요? 진동수.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가면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러분들? 빛에너지 있죠. 빛에너지 중에서 C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광속. 그래서 빛의 속도라고 하죠. 빛의 속도라고 하는 이 광자 효과에서 C라고 할 때 요 C는요. 바로 뭐냐? 람다. 파장이에요. 파장. 다 써놔야겠습니다. 속도. 파장 곱하기 뉴가 되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뉴라고 하는 것은 람다분의 C가 되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람다분의 하 C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봤어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걸 쭉 계산해서 실제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물리죠. 근데 화학에서는 이렇게 한번 제가 멋을 부려봤어요. 뭐 나도 물리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학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책에 이런 말이 나오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수가 되면 분명히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왜냐면 빛의 속도는 일정해요. 일정할 때 파장과 진동수 이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두자고요. 내 머릿속에다가 지금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가 나올 건데 이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 진동수랄까요? 진동수의 관계는 비례하다. 끝. 그렇죠? 근거가 뭐냐? 공식이 있다. 몰라도 된다. 아무튼 비례하다. 이게 내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빛 에너지와 이렇게 진동수라고 해놓고요. 얘네들은 파장과 무슨 관계냐? 반비례하다.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냐? 반비례하다.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은 많고 에너지는 큰 거네요. 외울 수 있죠. 에너지가 크다, 진동이 크다. 에너지가 크다, 파장은 짧다. 에너지가 크다, 파장은 짧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되죠. 한 번 더.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만 준비해 놓고 또 한 번만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같은 궤도에서 원운동하는 전자들은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아랫부분에 있고 윗부분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뭐가? 전자 껍질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자가 만약에 아래에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어디 본 사이에 다시 봤더니 전자가 여기 와 있네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에너지가 전이가 된 거죠. 낮은 게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왜? 이 가운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슉 올라갑니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계산할 때는 에너지가 있을 때 부호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거꾸로 위에 있던 전자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래에 와 있어요. 야, 너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먹었던 에너지만큼을 뭐가 됩니까? 방출하죠. 방출.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빛의 형태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다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거를 보자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퀴즈. 자, 핵이 있고요. 껍질이 하나, 둘, 셋, 넷, 와이파이가 막 있어요. 그러면 저기 위에서 전자가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내려올 수 있고요. 얘가 또 여기 올 수 있고요. 얘가 또 여기 올 수 있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죠. 아니면 성질 급해갖고 한꺼번에 올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때마다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 다른 에너지의 파장을 다 조사해 본 거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영역과 한번 맞춰본 거죠.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용어 정리. 용어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바닥 상태. 그 다음에 들뜬 상태. 바닥 상태는 뭐냐? 말 그대로 원자 핵의 전자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바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들뜬 상태는 뭐냐? 들뜬 상태는 원자 핵에서 전자가 바닥 상태가 아닌 곳에 존재하고 있으면 다 뭡니까? 들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뜬 상태는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껍질이 몇 개가 있으면 그 몇 개의 어딘가에만 붙어 있으면 다 뭐예요? 들뜬 상태야. 무슨 얘기냐면 바닥 상태가 아닌 이외의 곳에 전자가 있으면 다 들뜬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닥 상태, 가장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이 전자가 탕탕탕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이가 됐을 때, 되려고 할 때 뭘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거꾸로 내려온다면 뭘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끝. 다 한 거예요. 다 했어. 이거만 알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반복했나요? 계속 반복을 했어요. 자, 주목.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이시죠? 지금 보니까 낮은 데서 올라가고 있죠? 뭘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무슨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그렇죠?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다.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뭘 방출한다? 빛의 영역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다. 그때 계산을 하고 싶다면 얘가 첫 번째 껍질, 여기가 두 번째 껍질이잖아요. 그때 2의 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 뭐 1312 그 마음대로 하시고 요 n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주양자수라는 거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2의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한 거고요. 이때 n자는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냥 에너지는 하면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 좋은데 좋아요. 취지 좋아. 그런데 제가 신의 한 수를 드리면 됐고 너는 얼마냐? 저는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4분의 1이구나. 왜? n제곱분의 1이니까. 나 이렇게. 넌 얼마냐? 저는요 첫 번째 껍질에 있어요. 아 그래? 너는 그러면 4분의 4구나. 왜? 1분의 1이니까 4분의 4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값이 얼만큼이에요? 4분의 3이구나. 그 다음에 상수 붙이거나 말거나. 그렇죠? 잘 보세요. 중요한 거야 이제.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주의 차이는 지금 수소인 경우에는 4분의 3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4분의 3을 플러스하면 올라갈 거고요. 4분의 3에 마이너스를 하면 내려가겠죠. 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따 할 건데 자 여기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 있어요. 주양자수가 3이네요. 주양자수가 3이야. 그럼 에너지 죄송합니다. 에너지 얼마죠? 9분의 1이죠. 자, 9분의 1짜리가 있고요. 바닥까지 왔습니다. 바닥까지 오면 얼마예요? 9분의 9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와 첫 번째의 차이는 얼만큼이에요? 9분의 8 차이 나죠. 근데 이때 내가 플러스를 쓰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쓸 거다? 무슨 얘기예요?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자, 양진석 선생이 제안 드리는 거 하나. 어려운 거 수식 우리 물리 아니잖아요. 외우지 맙시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해서 다 계산해 놓으세요. 그리고 야, 너 어디서 어디로 가니? 저는 4에서 1로 갑니다. 아, 그래? 그럼 16분의 1이고 여기가 16분의 16이니까 16분의 15 차이가 나는구나. 4에서 1로 갑니다. 방출이구나. 마이너스 딱. 됐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1에서 4로 갈 겁니다. 그래? 그럼 플러스 딱. 끝.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델타 2라는 수식을 딱 보면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고 그게 빛에너지고 그게 하뉴라고 읽어야 되고 뉴는 나중에 람다분의 C를 읽으면서 계산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이거 외웠다고 되고 수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은 거 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챙겨가시고요. 자, 제가 좀 챙겨가라고 또 얘기했죠. 이게 제가 요즘에 홈쇼핑에 빠져가지고, 제가 큰일 났어요.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쇼호스트를 닮아가. 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막 정말 나도, 야, 이거 해야 되나? 난리가 나요, 혼자. 밤에 이렇게 책 쓰다가 TV를 딱 보면 정말 잘 파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배워야겠어요. 저도 강의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고요. 막 자꾸 챙겨가세요. 이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이런 상품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 이런 강의 안 나옵니다. 예, 잘 보시면서요. 사실 수강국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정말 힘이 나요. 아줌마를 위해서, 이 강의는 아줌마를 위해서. 예, 보세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양자수에 따른 주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는 2의 n의 n제곱분의 2가 n제곱분의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요런 거는 여러분들 블랭크를 쳐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화면상 지워졌나 모르겠는데 지웠습니다. 라고 할 때 주관식 용어로 괜찮겠죠?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주양자수의 에너지 준위야. 에너지 할 때 공식 알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이라 해당하는 것을 딱 지우는데 이때 n제곱분의 1312라는 숫자가 말고 그냥 n제곱분의 k라는 이렇게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렇게 한번 주관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1310이라는 숫자는 시험 보기 한 3분 전에 1312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답안지에 써놓고 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실제 계산은 사용하지 않아요. 잘.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준위는 증가하고 이웃한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의 간격은 감소한다. 이 말이 뭔지 모르겠죠.
좀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전자전위에서 N전, N후가 N전이 더 클 때 비대에너지를 방출하고 N전, N후에서 N후가 클 때 비대에너지를 흡수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책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멋있잖아요. 보세요 한번. 전후 몰라요. 1, 2 됐죠? 그 다음에 전후 그러면 1, 2 보세요. 전후인데 1, 2 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더 큰 거네. 그럼 바꿔야죠. 어떻게? 2, 1 이렇게요. 얘가 더 크네. 2, 1 저는 뭐예요? 시작. 얘는 출발. 저는 얘는 도착. 여기는 출발. 여기는 도착.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N1, N2 한번 증명해 볼게요. 보세요. 전이 2예요. 후가 1입니다. 어떻게 돼요? 방출이죠? 어떻게 돼? 방출. 맞죠? 그 다음에 전이 1입니다. 출발. 후가 2예요. 어떻게? 흡수.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 부등호는 뭐냐면 n의 값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시켜서 본다면 내용도 깔끔하게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이제 두 번째 주제 중에 시작인데요. 보세요 한번. 수소 선 스펙트럼과 보호의 원자 모형. 자, 미리 얘기할게요. 강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410, 434, 486, 656 410, 434, 486, 656 자, 486이라고 하는 숫자와 434, 410, 656 이거를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좀 외워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410, 434, 486, 그 다음에 656 이걸 좀 외워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워야지. 꼭 기억하시고요. 고3 올라갈 때 한번 꼭 외워주시고. 왜냐면 이게 가시광선의 영역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가시광선 영역은 N2까지 오는 영역인데 그러면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이렇게 6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2번까지 오는데 전자가 툭툭 떨어지는데 제일 높은 6에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크다, 파장은 짧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410이에요. 파장이. 얘는 434고요. 얘는 486이고 얘는 656이고 이렇게 저는요 파장을 아예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풀리건 간에 저는 다 풀려요. 어떤 문제가 나오건 간에.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410, 434, 486, 656이잖아요. 이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진동수 역시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10, 434, 486, 656. 잘 안 외워지시면요. 486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니까 혹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그 세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학생 때는요, 고등학생 때 말고 대학생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있긴 했어도 PCS라고 해서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로 삐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번호만 찍히는 거. 그때 가장 연인들끼리 많이 쓰는 암호가 바로 486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해라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오케이? 이거 지금 아줌마 학생들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맞다!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 이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 외웠고요. 그 다음에 410, 434, 그 다음에 656 똑같으니까 이렇게 외웠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418 빨리 적으세요. 여기다가는 별표 치시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418은 상당히 중요해요. 꼭 별표 치시고요. 자, 418은 뭐냐? 4월 18일을 얘기해요. 제 생일입니다. 예,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또 진단 삼아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숫자에 민감한 건 뭐냐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철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A, B, C, D. 우리 철수 알잖아요. 그치?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딱 보면서 A, 6에서 2, B, 5에서 2, C, 4에서 2, D, 3에서 2 이미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아, 이유가 뭐냐? 요거 저 같으면요, 요거 나중에 주관식으로 참 잘 낼 것 같습니다. 서술형으로 제가 한번 살짝쿵 찍어 봅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원자 핵에서 전자가 이렇게 껍질대로 있고, 껍질이 존재하고요, 이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요 사이사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불연속적이다, 이 말을 증명하는 게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수소 방정관에서 슬릿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과하잖아요. 이때 많이 꺾이는 게 에너지가 큰 쪽이야. 이건 또 알아요, 저는요. 에너지가 큰 쪽이다. 파장은 짧겠네. 그러면 410이겠네.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덜 꺾이는 거, 이것이 에너지가 작은 쪽이다. 그러면은 람다가 큰 쪽이고요. 이러면 656이겠네. 이렇게요. 이 네 개만 본다면.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과연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은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그 다른 뭐 이렇게 얇은 책엔 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공부하는데 재미난 거 뭐냐면 수소 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분자의 바닥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분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빵 가하면 이게 막 갖다가 들뜨게 하겠죠. 그래서 불안정하게 이렇게 되는 게 불안정하다. 이게 스타 표시예요.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들떠 있어요, 지금. H2 상태로. 그리고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뭐가 됩니까?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되고요. 그리고 요 스타가 없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떴다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렇게 바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나가는 에너지를 바로 프리즘에 통과시켜가지고 빛의 파장을 알아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들뜨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해서 들뜨게 만든 후에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보호의 가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더 가볼게요. 수소 선 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와 주양자 수의 관계를 밝혀냈다. 밝혔대요. 끝.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바로 뿅 이거예요. 복잡하죠? 이 복잡한 건 뭐냐면요, 지금 원자 핵이 있고요, 껍질대로 쫙 해놓고 다 조사한 거예요. 누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라이먼 선생님이, 발모, 파센, 푼트, 프라키 또 있겠지만 교회도에 따라서 쫙 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N값, 즉 주양자 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마치 얘들을 위치 에너지인 양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아니지만 위치 에너지인 양.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N값이 증가할수록 주양자 수는 증가하고 주양자 수 증가하니까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런데 그들의 간격을 보세요. 간격 어떻게 돼? 점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간격은 점점점 좁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간격은 좁아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파장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때 이 발모 계열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거를 뭐라고 할까요? 6에서 2로 오는 거 하나 잡아줄게요. 6에서 2로 오는 거. 6에서 2로 오는 게 여기 하나 딱 찍힙니다. 그래서 410 나노미터 파장이. 그 다음에 5에서 2로 오는 거 여기서 이만큼 434입니다. 그 다음에 4에서 2로 오는 거 요만큼 해가지고 486이죠. 넘어갔다. 이 정도에서 486 점점 벌어지고 있죠, 간격이. 그 다음에 3에서 2로 오는 거 이 정도에다가 656 보세요. 여기 가장 길어 보이잖아요. 길어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넓죠.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가 바로 3에서 2로 오는 거예요. 3에서 2로 오는 게 얼마냐? 656입니다. 여기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2로 오는 게 어딨냐? 486 찍히는 거고요. 5에서 2로 오는 게 어디냐? 434 찍히는 거고요. 6에서 2로 오는 게 어디냐? 라고 하면 410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간격도 점점 좁아지고 있죠. 에너지가 커지면 간격이 좁아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야,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것은 제가 그대로 못하고요. 좀 판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짠 보시고요. 그럼 에너지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 핵부터 전자가 이렇게 껍질이 있는데 저는 좀 펴보겠습니다. N1 이렇게요. 그 다음에 N2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N2. 그 다음에 N3 이렇게요. 그 다음에 N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5 이렇게. 그 다음에 N6 이렇게요. 점점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N 무한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집중하시고요. 제가 다 강의한 뒤에 필기하세요. 자, 이제부터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의 관심사는 무조건 방출해서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방출되는 빛의 영역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공부할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렇죠? 여러분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힘이 센 게 누구죠? 힘이 세다, 에너지가 큰 쪽이 누구예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람다가 작겠죠? 자, 누구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외선이 힘이 셉니까? 적외선이 힘이 셉니까?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만 적외선 차단제는 안 바르지 않습니까? 화장품에서. 그러니까 자외선이 힘이 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외선이 힘이 세다, 람다는 작다, 뭐 진동수는 크다, 이렇게 세트로 3종 세트. 그러면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 람다는 커진다, 진동수는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준비하잔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것도 안 헤어진다. 그러면 자외선이 보라색 바깥 부분이고 적외선이 빨간색 바깥 부분이죠.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기억나시죠? 또 까먹었죠, 여러분들. 꼬꼬마 텔레토비 기억나신다고 했죠? 꼬꼬마 텔레토비에서 보라돌이가 힘이 세요? 뽀가 힘이 세요? 보라돌이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보라돌이 쪽으로 힘이 세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뽀는 힘이 작다.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워레인저는 반대인데요.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파워레인저는 빨간색이 힘이 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러면 전 막 삐뚤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만 외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생으로 외우던가.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로 라이먼 계열이다. 이렇게 읽어요.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거를 발머 계열. 그 다음에 적외선에 해당하는 거를 파센 계열. 이렇게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 이름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먼, 발머, 파센. 라이머, 발머, 파센.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준비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출발 지점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도착 지점이 궁금해요. 보세요 한번. 이거는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겠죠. 출발 지점은 별 관심이 없어요. 도착 지점이 바닥까지 오지 않습니까? 1까지 오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 라이먼 계열. 그쵸? 근데 라이먼 계열 중에서도 2에서 1로 오는 것이 무한대에서 1로 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얘가 에너지가 작고 얘가 에너지가 큰 거죠. 자기들끼리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 지점은 중요하지 않고 도착 지점이 두 번째까지 오는 이 친구들. 좀 이상한가요? 이거? 되게 까칠해요. 우리 학생들 이게 네티즌 수사대가 다 조사합니다. 이거. 안 맞아요. 이러면서. 자, 됐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해 준다면 이걸 바로 발머 계열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오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파센 계열이라고 한다. 오케이.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까지 오는 게 라이먼인 거야. 첫 번째까지 오는 게 라이먼이고요. 두 번째까지 오는 게 발머고요. 세 번째까지 오는 게 파센입니다. 첫 번째까지 오는 거는 그러면은 자외선 영역.
두 번째까지 오는 거는 대체로 가시광선 영역. 세 번째까지 오는 건 대체로 적외선 영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이제 작게 볼 때는 야, 너희들 같은 계열이잖아. 그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니? 긴 놈이 힘 세죠. 너희들 같은 계열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긴 놈이 힘이 셉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길잖아요. 얘는 짧죠, 이렇게요. 그럼 누가 힘이 세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래에 있으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대로 어디까지 왔느냐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힘을 조사해 주는 거죠. 무조건 길이가 길다고 해서 힘이 세다. 이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했구나. 그쵸? 출발 지점은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도착 지점. 라이먼 그 첫 번째 맞네요. 발머 두 번째 맞네. 파센 세 번째 맞네. 끝. 봤죠? 여기는 자외선, 여기는 주로 가시광선, 여기는 주로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주로라는 쓴 말은 뭐야?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공부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 정밀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각각의 파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요. 발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죠? 많은데 선생님 아까 전에 4개밖에 없다면서요. 가시광선 영역은 410, 434, 486, 656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 2, 3, 4, 5, 6, 7 무한대까지 쭉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쭉 나갈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준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어떤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는가에 따라 스펙트럼의 계열이 결정된다. 말이 어렵게 났죠.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까지 왔니? 이 얘기예요. 전자야, 너 어디까지 왔어? 전 바닥까지 왔는데요. 뭐예요? 라이먼 계열. 최종, 원. 됐죠? 출발. 별 관심 없어요. 그렇죠? 아니, 바닥까지 온 게 중요한 거잖아요. 2에서 1로 왔어? 3에서 1로 왔어? 4에서 1로 왔어? 됐어. 바닥까지 왔어? 그러면 자외선 영역. 됐죠? 자, 발머 계열. 발머는 뭐였죠? 두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왔다. 근데 어디서 왔니? 중요하지 않아. 근데 확실한 거 있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1에서 2로 올라가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고요. 3, 2, 4, 2, 5, 2, 6, 2 쫙쫙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광선인데 대체로 가시광선이에요.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 오게 되면 힘이 세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라. 그냥 발머는 가시광선이라고 해도 충분하게 내신 대비할 수 있고요. 이 점을 콕 집어갖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막 무지하게 강조하면 그거 시험 문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 계열 어디까지 왔니? 세 번째까지 왔다. 마찬가지로 대체로 적외선이다. 끝. 됐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까지 왔다 뭐죠? 라이먼. 바닥까지 왔다 뭐죠? 자외선. 두 번째까지 왔다 뭐죠? 발머. 대체로 가시광선. 세 번째까지 왔다 뭐예요? 빨리 얘기해야죠. 파센. 오케이? 그리고 적외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텔레토비라는 옛날 캐릭터를 꺼낸 거예요. 지금 뽀로로가 횡행하는 시절에 텔레토비는 정말 옛날 캐릭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그 선생님이 심어둔 이 코드 하나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기억의 연상을 땅 떠올려가지고 맞다 하면서 외워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한 4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한 강밖에 안 했는데 목이 쉬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듣는 자세는 어때요? 혹시 졸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 강의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끝나고 났을 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면 좋다, 양보하겠다. 그러면 이 그림은 그려야 돼요.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EBS 강의를 알차게 봤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돈 주고 돈 안 받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글이죠. 뭐 사설보다 좋다. 그런데 저 출연료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주 고마운 학생이고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였냐면요. N2에서 보다 더 컸을 때 1가점은 라이먼, 두 번째 가점은 발머, 세 번째 가점은 파센. 그 다음에 N1에서 무한대까지 거꾸로 바닥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다음 시간에 넘겨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순위를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할 때 수소 원자에서 전자전이가 2에서 1로 그 다음에 뭐 3에서 2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비와 파장의 비를 조사해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몰라요. 1, 2, 3까지 쓰시고요. 지금 뭐라 하겠어요? 2에서 1로 요거 조사해 주시고요. 3에서 2로 요거 조사해 주십니다. 자, 양진석이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몰라요. 이거는 9분의 1,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k로 했네요? k로 써주면 되죠. n제곱분의 k. 그러면 n제곱 9분의 k, 여기는요? 4분의 k, 여기는 1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차이는 얼마냐? 보면 얼마예요? 4분의 3k가 되겠고요. 요만큼 차이는 얼마냐? 그럼 9분의 1에다가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36분의 5가 나오죠. 그래서 36분의 5k가 되겠다. 요만큼이 바로 에너지 차이예요. 근데 분모 맞춰주면 얼만큼이에요? 분모를 맞춰준다면 36이 되고 9를 곱하니까 27이죠. 27k가 되겠고요. 여기는 36분의 5k가 되겠네요. 그러면 얼만큼이에요? kk 지워지니까 에너지는 27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에너지는 27대 5. 그렇죠? 봤죠? 비율을 구하랬잖아요. 비율을. 좋아요. 그러면 파장은요? 파장 어떻게 구하죠? 내가 어떻게 구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요? 근데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 관계다. 아, 또 까먹었네.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얼마큼이에요? 5대 27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제 강의를 정말로 충실히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요놈의 파장이 얼마더라? 656 나노미터인데 이렇게까지도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656 나노미터가 있고 에너지가 더 크다면 파장은 더 짧겠죠? 그 파장의 길이도 실제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얼만큼이에요? 656 나노미터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얼만큼이에요? X.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할 필요는 없지만. 오케이? 자,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예제 문제가 풀릴 때 내가 지금 빨리 제가 샥 풀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정답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풀 때 플랜 A, 뭐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 기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제 나만 믿으세요. N, 1 쫙, N, 2 쫙, N, 3 쫙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3개밖에 안 그래요? 아니 3개만 그려봤잖아. 2에서 1, 3에서 2 이렇게 해요. 그쵸? 1, 2, 3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2에서 1로 왔습니다. 자, 출발 도착, 방출. 그쵸? 아까 마이너스 있었는데 제가 무시한 거야. 무조건 방출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3에서 2로 왔습니다. 방출.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너는 얼만큼 있니? 나는 9분의 K가 있어요. 마이너스인데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얼만큼 있어요? 4분의 K가 있어요. 너 얼마니? 나 1분의 K예요. 간격은 4분의 3. 간격은 9분의 K하고 4분의 K 차이. 36분의 5K 이렇게요. 그리고 그 수학 계산해주고. 그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야 근데 뭐야? 마이너스예요. 왜? 방출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써도 괜찮은데 괜히 수식 같은 거 쓰지 말자고요. 이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자, 준비하셨죠? 이렇게. 그러면요. 저는 이 녀석을 몰아가지고 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다음 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문제 풀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